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시간과 공간 3점짜리 문항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우선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있는 행성에서 관찰자 BC가 탄 우주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행성 PQ를 향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네, A의 관성계에서 이 P랑 Q는 정지해 있고 이 C 우주선은 0.8C로 운동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는 A에서 측정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표를 해석하면서 나머지 정보들을 채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A에서 P까지 거리랑 A에서 Q까지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럼 이 실제 고유 거리는 같은 것이겠죠? 요 거리가 둘 다 L0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A를 지나는 순간부터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년, 그리고 C가 A를 지나는 순간부터 Q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년이니까 그러면 B가 이동하는 시간이 C가 이동하는 시간보다 오래 걸렸다는 거고 속력은 B가 C보다 작다는 거겠죠. 같은 거리를 달리는데 시간이 4대 3이라는 거는 속력은 반대로 3대 4였던 겁니다. 따라서 B의 속력은 0.6C가 되겠죠. A가 바라봤을 때. 자, 기억부터 풀어보겠습니다. B의 관성계에서 A의 속력은 0.6C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C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C의 관성계에서 A는 0.8C로 가고 그리고 C의 관성계에서 B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빠른 속력으로 멀어지겠죠. 그래서 C가 봤을 때는 A보다 B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 팽창은 B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니은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P와 Q 사이의 거리는 B 관성계에서가 C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지금 B가 더 느리기 때문에 길이 수축은 덜 일어나겠죠. 그래서 B 관성계에서가 C 관성계에서보다 크다는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광원과 거울 P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을 한다. 중요한 건 이거죠.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거울 PR을 향해 동시에 방출된 빛은 PR에서 동시에 반사돼요. 그럼 그 얘기는 이제 B가 바라봤을 때 이 두 거리가 같았기 때문에 동시에 반사가 된 거고,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같다는 거는 여기도 같겠죠. 이게 수직이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Q에도 동시에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B가 볼 때 광원에서 동시에 출발한 빛은 Q에 동시에 도착하는 거고, 그건 A가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A가 봤을 때도 광원에서 동시에 출발을 하고 Q에는 동시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볼 건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P와 Q 사이의 거리보다 작다. 그럼 A가 볼 때는 광원과 P 사이 거리는 길이 수축이 일어날 테고, 그리고 이제 P랑 Q 사이 거리는 수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A의 관성계에서 P에서 반사된 빛이 R에서 반사된 빛보다 Q에 먼저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Q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B가 볼 때나 A가 볼 때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먼저 도달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광원에서 P를 향해 방출된 빛이 다시 광원으로 되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그러면 지금 B가 봤을 때는 여기 맞고 반사돼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출발한 빛이 다시 같은 장소에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고유 시간이라고 불러요. B가 바라봤을 때. 그럼 B가 볼 때 이 사건은 고유 시간인 거고, 그 밖에 있는 관찰자인 A가 볼 때는 우주선이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팽창 시간이 관측이 될 겁니다. 따라서 A 관성계에서가 B 관성계에서보다 걸린 시간이 큰 게 맞는 거죠. 그럼 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우선 주요 조건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A가 측정한 PQ 사이의 거리는 EL0이고 B가 측정한 우주선 길이는 L0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A가 봤을 때 이 PQ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 EL이 고유 길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B 입장에서는 물론 A가 볼 때 B는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B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과 우주선이 정지한 것처럼 관찰될 테니까 B가 측정한 이 우주선의 길이인 L0도 고유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A가 B를 바라봤을 때 이 우주선의 길이를 측정하게 된다면 얘는 L0보다는 짧게 나올 테고, 그리고 B가
요 PQ 사이의 길이를 바라보더라도 이 고유 길이인 EL0보다는 짧아 보일 겁니다. 그럼 이제 보기에 있는 문제들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억, B의 관성계에서 P의 속력은 V이다. 이거는 상대 속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B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의 2배이다. 자,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일단은 B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길이가 원래 길이보다 짧아 보이죠. 그러면 그 짧아지는 정도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EL0에서 n배라고 해보죠. 참고로 이 n배는 1보다 작은 값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짧아 보이기 때문에. 근데 B가 본 얘의 속도랑 그리고 A가 바라본 이 B의 속도는 상대 속도에 의해서 크기가 같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A가 B를 바라봤을 때도 얘가 V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되는 정도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같으면 그 길이 수축이 되는 비율, 그 정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럼 A가 이 L0인 우주선을 측정했을 때도 요거의 n배로 값이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두 개가 서로 2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디귿입니다. L0는 9분의 4 VT0인지를 묻고 있는데, 자, 이거는 요 힌트 조건을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거냐면, 우선 A 관성계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A 관성계에서는 요 길이가 그대로 EL로 보일 테고, 얘는 짧아졌으니까 이 값을 한번 L이라고 설정해 볼까요? 그럼 우주선의 길이를 L로 측정하겠죠. 그럼 우주선이 총 달려야 하는 거리는 일단 이만큼 EL0만큼을 통과하고, 그러면 이렇게 우주선이 그림이 그려질 텐데, 자기 자신의 길이, 그러니까 A가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인 거죠. 정확히는 이 우주선의 길이인 L만큼을 더 이동을 해야 됩니다. 즉 A 관성계에서는 이 우주선이 달려야 하는 거리가 EL0 플러스 L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속력은 V가 되고요. 걸린 시간은 T0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 관성계에서는 어떻죠? B 관성계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B는 이제 자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깃발들이 다가온다고 느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거리는 수축돼서 얼마가 되겠어요? 얘를 L로 설정했으니까 여기는 EL이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럼 EL이 되니까 이 깃발이 다가와서 통과하는 데 걸리는 그 거리, 그게 바로 EL이 되고,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의 우주선 길이까지도 통과를 해야 되니까 L0가 됩니다. 그 값이 바로 V 곱하기 걸린 시간 3분의 2T0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L0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L을 제거해 주셔야 되고, 그럼 위에 거에다가 2를 한번 곱해 볼까요? 양변에 2를 곱하시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연립을 해보시면 3L0가 3분의 4VT0, 그럼 따라서 3을 넘기시면은 L0가 9분의 4VT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귿도 참이겠네요.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는 광원과 각각의 거울 PQR이 나와 있고, 이를 A랑 B 관성계에서 빛이 광원에서 거울 사이를 1회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관성계에서 바라봤을 때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PQR에서 모두 동일하다는 것인데, 그럼 그 얘기는 빛이 이렇게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같다는 건 거리가 전부 다 광원부터 PQR 사이 거리가 L로 같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로 해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억, T2가 T0보다 크다. 자, 이제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요거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우선 T0는 말 그대로 A가 이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Q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거니까 빛이 이 L이라는 거리를 달린 시간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B에서 봤을 때는 B가 지금 A에 대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는데, B 입장에서는 자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덩어리가 이제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그러면 이 광원에서 사방으로 방출된 빛은 직진을 할 텐데, 이 Q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전체 개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Q 또한 이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겠죠. 그러면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이 달려야 되는 거리가 A가 측정했을 때는 그냥 이만큼 위로 가는 L만큼을 측정하면 되지만, B가 측정했을 때는 이 대각선으로 가는 길이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려야 되는 거리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면 결국에 빛의 속력은 일정하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따라서 T0보다 T2가 큰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니은인데 T1과 T3가 같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제 요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우선은 A 입장에서 빛이 전부 다 왕복해서 돌아오죠. 그럼 같은 장소에서 출발을 했고 같은 장소로 돌아왔기 때문에 요 T0는 전부 다 고유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팽창이 될 텐데 팽창 시간 또한 다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T1과 T2와 T3는 모두 같은 값이 되는 거고 그럼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디귿인데요. 비관성계에서 광원에서 P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T0분의 2L보다 크다. 자, 얘는 먼저 A관성계를 찾아주시면 좋은데 A관성계에서 여기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T0였으니까 L만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2분의 T0겠죠. 이 시간 동안 빛이 진행하게 되면 L만큼을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C는 2L 오버 T0가 되는 거고 얘가 바로 빛의 속력인데 빛의 속력은 A관성계에서 볼 때랑 B관성계에서 봤을 때 항상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돼야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사고 실험이다. 실험 과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를 먼저 보시면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정지해 있는 기준선 PQ상에 각각 전구 P랑 Q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은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P와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 R과 S는 각각 우주선의 앞쪽 끝과 뒤쪽 끝이다. 이거는 문제 상황에 대한 전제를 깔아준 거죠.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PQ 사이 거리를 측정하고 그러니까 A가 본 요 사이 거리를 측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L0가 나왔다고 표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관성계에서 RS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다. 그러면 B 관성계에서 요 거리를 측정한 거죠. 그게 EL0가 나왔다는 건데 그럼 A가 볼 때 이 PQ는 정지해 있고 B가 볼 때 우주선은 정지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측정한 이 두 값이 바로 고유 길이가 되는 겁니다. 얘는 PQ의 고유 길이 그리고 요거는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는 우주선의 S가 P에 닿는 순간에만 깜빡이고 Q는 우주선의 R이 Q에 닿는 순간에만 깜빡이도록 장치하고 그 다음에 A, B 관성계에서 전구의 깜빡임을 관찰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P는 우주선의 S, 그러니까 즉 꼬리가 지나갈 때 반짝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Q는 우주선의 머리, 이 부분이 R이 지나갈 때만 반짝인다는 거죠. 근데 A 관성계에서 P랑 Q가 동시에 깜빡인다는 거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주선이 이렇게 머리랑 꼬리가 각각 Q랑 P를 동시에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의 관성계에서 R과 S 사이의 거리는 L0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길이가 B가 봤을 때는 2L인데 지금 A가 볼 때 요 사이 거리가 얼마였어요? 이게 L0였죠. 그러면 이게 딱 들어맞기 위해서는 A가 이 B가 탄 우주선을 봤을 때 2배의 길이 수축이 돼서 여기 딱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길이는 EL0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요 길이가 더 짧아 보이겠죠? PQ 사이의 길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 이 우주선이 통과를 할 때 누가 더 먼저 어떻게 통과하냐면 한번 봐볼까요? 아직 꼬리가 P에 닿기 전에 머리가 Q에 먼저 닿겠죠. 그럼 누가 더 먼저 깜빡거리는 거예요? Q가 더 먼저 깜빡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Q가 P보다 먼저 깜빡인다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럼 니은은 참이 되는 거고 마지막 디귿입니다. B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2분의 L0이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A가 B를 바라봤을 때 길이 수축에 의해서 요 실제로 고유 길이가 2L짜리인 우주선이 절반인 L0로 줄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B가 어떤 걸 측정했을 때 그거의 길이 수축 또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Q 사이의 고유 길이가 L0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2배만큼 수축이 되게 되면은 2분의 L0가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참이 됩니다.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는
이 A에 대해서 우주선과 입자가 0.8c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입자는 P에서 생성되어 Q에서 소멸된다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관성계 AB에서 각각 측정한 입자의 질량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이 입자를 봤을 때는 상대론적 질량에 의해서 속력이 꽤 빠르니까 질량이 고유 질량보다 더 무겁게 관찰되겠죠. 근데 B가 볼 때는 이 입자가 정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고유 질량 그대로 관측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M2가 고유 질량이 되는 거고, 이 M1이 M2보다 크다고 나오겠죠. 그럼 일단 니은은 바로 풀 수 있고, 그 다음 기억을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입자의 수명은 A 관성계에서가 B 관성계에서보다 길다.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A가 볼 때는 이 속력을 굉장히 빠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팽창이 일어나서 수명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B가 볼 때는 정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고유 수명 값으로 측정이 되겠죠. 자, 다음 디귿. 입자의 정지 에너지는 정지 질량과 C의 제곱을 곱한 디귿은 맞게 되겠네요. 그럼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항은 이제 핵반응 관련된 문항이고, 이 표에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여기 채워주면 되겠죠. 자, 우선은 양성자랑 중성자가 모두 나와 있는 게 A니까 이렇게 먼저 A를 먼저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B의 양성자수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랫부분을 채워주시고, 그러면 C랑 D의 양성자수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2가 되고 D는 1이 됩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을 구할 수가 있고, 다음에 C도 이제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를 모두 알고 있으니까 질량수가 3, 그러면 여기가 2로 맞춰지겠죠. 이렇게. 그럼 나에서 이 왼쪽에 있는 질량수가 4가 되니까 D는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중성자수는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중성자수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자, 기억, C의 질량수는 3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디귿과 동그라미 리을의 합은 3이다. 이것도 맞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엔 디귿을 풀 건데, 이 디귿 같은 걸 풀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연립을 해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 먼저 다 써보면요, 이 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MA랑 MB랑 더했을 때 그 값이 뭐가 되냐면 MC. 근데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여기서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이 질량 결송에 해당하는 그 특정한 질량이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등식이라고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알파를 쓰지 않는다면 부등식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등식 형태로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 다음 나에서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MB는 MA 플러스 MD에, 여기도 질량 결손에 의해서 이만큼 에너지가 나온 거니까 그 질량, 결손된 질량을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알파랑 베타 중에서는 누가 더 큰 거냐면 질량 결손이 큰 이 가에서가 더 이렇게 알파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이걸 토대로 얘의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이거 연립을 해보셔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아래쪽으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MB 마이너스 MA는 여기서는 MA 플러스 MD 마이너스 MC, 그리고 베타에서 알파를 뺀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 형태에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써볼까요? 이 A를 이쪽으로 넘기면 EMA, 그리고 MD도 여기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B는 여전히 여기 남아있고, C를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 플러스 MC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음수입니다. 음수. 그럼 지금 이 값에다가 음수를 더해줘야지만 같아진다는 거는 얘를 뺐을 때는 이 오른쪽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가지 핵반응이다. X, Y, Z는 원자핵이다. 그럼 이제 이것도 양성자수랑 질량수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가 같은 걸 먼저 보면 안 되겠죠? 왜냐면 X도 모르고 Y도 모르고 Z도 모르니까 나를 먼저 보면 좀 편하게 풀 수 있겠네요. 여기는 X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양성자수가 오른쪽에서 합이 2니까 각각 1과 1로 분배해 주시면 되고, 질량수는 합이 4니까 2와 2로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X를 다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고, 그럼 이거에 입각해서 이 Z도 찾을 수가 있겠죠. 1과 1이 되고, 그리고 Y는 2랑 5니까 2랑 얘가 4가 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랑 4가 되겠죠?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x의 중성자 수는 1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x랑 z가 행융합하면 y가 생성되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한번 써보시면요. x는 1, 2 그리고 z는 1과 1이죠. 그럼 그때 y는 2하고 4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질량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y가 생성될 수는 없겠죠. 틀린 거고. 그 다음 디귿. 질량결손에 의한 에너지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질량이 어느 정도 결손됐는지를 한번 다 구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질량을 임의로 잡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나랑 라에서 요 x가 공교롭게도 일치하잖아요. 두 개가. 그러면 나랑 라를 먼저 비교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때 요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M1, 여기를 M2, M3, M4라고 잡으면 요 질량과 요 질량은 같아야겠죠. 그럼 따라서 M1 플러스 M2에다가 이 3.7 메가 일렉트릭 볼트에 해당하는 질량 결손된 거 알파, 그리고 여기는 M3, M4에다가 이 4.03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거에 대한 질량 결손 베타라고 둔다면 그게 같은 거니까. 근데 에너지는 이쪽에 더 크죠. 요거를 이렇게 부등식으로 만들면 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랑 다를 한번 빼볼 건데 여기를 감마 델타라고 해보죠. 질량을.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빼보면 얘가 얼마였어요? 이게 M1이었죠. 그럼 M1 그리고 얘가 M3였으니까 마이너스 M3가 되고, 그리고 우변은 얘랑 얘가 같이 지워질 테고 빼면, 그리고 이 Z가 M4였으니까 M4 그리고 얘는 M2였죠. 빼기 M2. 그 다음에 감마 빼기 델타 형태가 되는데 그게 이제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를 제거했을 때 지금 위에 거랑 형태가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요거 넘겨보시면은 M1-M3 그게 M4-M2가 되는 거거든요. 딱 그게 요 형태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얘가 크고 얘가 작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걸 더했더니 같아진 거죠. 그 얘기는 얘가 양수라는 거겠죠. 따라서 요 감마가 델타보다 크다는 거고, 그럼 에너지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9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9번,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이다. 근데 가는 익숙하지가 않죠. 이런 걸 많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그나마 우리한테 익숙한 우라늄 핵분열이기 때문에 이 기억이 중성자라는 걸 바로 추론을 할 수가 있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 질량수랑 양성자수를 좌변과 우변을 맞춰주면은 니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3과 7이 됩니다. 기억, 나는 핵분열 반응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 들어있는 기억의 수는 중성자의 수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는 양성자 3개 그리고 중성자가 4개여서 질량수가 7이 되는 거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질량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이것도 맞겠네요. 10번은 우선 질량수랑 양성자수를 찾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이 90이고 2니까 A는 88이 되고 기억은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X의 질량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 헬륨 2개가 나와 있으니까 얘의 질량의 합은 이거의 2배겠죠. 그럼 4.0282가 되고, 근데 이 4.0282는 헬륨의 질량 플러스 이 결손된 질량까지 합쳐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이 헬륨의 질량은 얘보다 작습니다.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 디귿, 핵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건 이제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한번 연립을 해보죠.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에너지를 만드는 질량 결손을 알파, 여기는 베타라고 둔다면, 자, 그러면 232.0377 마이너스 4.0282가 어차피 이 둘은 사라질 테고, 라듐 28.0310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그럼 얘를 넘겨보시면은 4.0282를 더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2950 232. 그러면 현재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죠.
따라서 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음수가 되어야 돼요. 그럼 베타보다 알파가 더 크다는 거니까 발생한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게 맞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1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에서는 세 가지 핵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표는 원자핵 A부터 C까지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 그리고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중성자수랑 양성자수가 여기서 2분의 1이라는 거는 얘가 2배가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2A랑 A라고 둘 수 있고 얘는 같아야 되니까 뭐 B, 그리고 아래 거는 EC랑 C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가에서 우선은 양성자수랑 질량수가 2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 B는 양성자수는 스몰 b 그리고 질량수는 이 두 개를 더한 2B가 나오겠죠? 근데 얘가 이제 1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이거랑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B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따라서 이 1이 되고 나머지도 채워주시면 C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1과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그럼 얘는 양성자수는 하나, 중성자수는 두 개인 거니까 이렇게 채워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과 3인데 A는 양성자수가 이렇게 2A 그리고 중성자수는 얼마예요? A니까 그럼 합은 3A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3을 초과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A가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3과 2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합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는 0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2잖아요. 그럼 1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입자는 전기적으로는 어떤데? 음전하를 띄고 있는데 질량은 따지지 않는 거죠. 약간 전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B의 질량수는 2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MA랑 MC가 같은지 물어보고 있는데 얘 질량이 MC고요. 얘 질량이 MA죠. 근데 거기 이제 에너지랑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같은 거기 때문에 누가 더 무거운 거예요? C 쪽이 더 무거운 거죠. 니은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은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이다. 자, 이거는 보시면은 얘가 2고 2죠. 그럼 여기 0 나오고 여기 2고 1이죠. 그럼 여기가 1 나와요. 그럼 이건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종류의 전하인 겁니다. 그럼 답은 1번이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에서 사용되는 진단장치 P에 대한 설명이다. 우선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은 여기가 9고 8이니까 이게 플러스 1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둘 다 18이기 때문에 여기는 0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질량수는 없는데 플러스의 전하를 띄고 있는 우리가 이런 걸 양전자라고 부릅니다. 뭐 근데 얘가 양전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찾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양전하를 띈다. 맞죠? 그 다음에 중성자수는 누가 더 많아요? 얘는 10개 그리고 여기는 9개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 디귿, 동그라미 기억과 전자의 질량이 감마선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건 이제 이 그림을 토대로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맞는 게 되는 겁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이니까 4번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 3점짜리 문항도 모두 해설을 마무리했고요. 다음에는 다른 단원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